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소피입니다. 오늘은 턱 보톡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요. 턱 보톡스는 이제 가격도 많이 저렴해지고 술식도 간단하고 그리고 아주 크게 위험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거의 국민 시술이라 할 만큼 대중화가 되었는데요. 얼굴이 작아 보이고 싶어서, 턱이 갸름해 보이고 싶어서, 혹은 턱이 많이 뭉쳐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보톡스를 맞는데요. 이 턱 보톡스 맞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오늘은 턱 보톡스 맞으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턱 보톡스는 쉽게 말해서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독소를 깨물근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이 마비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마비가 되고 퇴축이 되면서 얼굴이 갸름해지는 거죠. 그런데 예뻐지려고 맞은 보톡스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예뻐지지 않는다라든지 예상치 못한 질병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외적으로 생기는 부작용 중 하나가 피부가 얇고 탄성이 없는 분들 보톡스 맞으시면 팔자주름이나 이중턱이 올 수가 있어요. 왜 턱 근육을 줄였는데 팔자주름이나 이중턱이 오냐인데 이 근육의 볼륨이 줄게 되면 남는 살들이 생겨요. 나이가 젊고 탄성이 좋은 분들은 그런 게 큰 영향이 없지만 탄성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그 살이 처지면서 팔자주름이나 이중턱이 올 수가 있는 거죠. 특히 탄력이 없는데 볼살이 많으신 분들은 보톡스 맞기 전에 한 번 더 고려해 보셔야 되세요. 이 깨물근이 강하게 얼굴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이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서 볼살의 무게가 더 무겁게 내려오면서 팔자주름이 깊어질 수가 있으세요. 마찬가지로 피부 탄성이 줄기 시작하는 30대 이후분도 조심히 생각해 보셔야 되세요. 내가 요즘 들어서 턱선이 무너지면서 이중턱이 생긴다, 나 보톡스 맞으면 갸름해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처짐의 시작일 수 있으세요. 이때 보톡스를 맞으면 마찬가지로 더 빨리 처질 수가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볼살이 많은 사람과 반대로 볼살이 너무 없는 사람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볼살이 없는 사람이 보톡스를 맞으면 볼페인이 더 심해지면서 광대가 더 도드라져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젤리나 졸리를 생각해 볼게요. 전형적으로 볼살이 없는 얼굴인데요. 이 광대가 발달했지만 사각턱으로 얼굴 밸런스를 주어서 고혹적인 얼굴을 완성해요. 만일 이 얼굴에서 턱 보톡스를 놔서 턱 볼륨을 줄인다. 그러면 V라인을 얻는 대신 빈티난 얼굴이 될 거예요. 광대가 더 도드라져 보이고요. 같은 이유로 역광대가 발달하신 분들, 관자가 꺼지신 분들, 그런 분들은 보톡스 할 때 조심하셔야 되세요. 광대가 더 도드라져 보이면서 스크림처럼 될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얼굴의 밸런스를 고려해서 보톡스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건데 이갈이나 이악물기 있는 분들 보톡스 단독 치료 권유드리지 않아요. 흔히들 보톡스 맞으면 이갈이 이악물기 치료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갈이 이악물기는 굉장히 흔한 구강 악습관인데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스트레스 많은 현대인에게는 그 발생 빈도가 높아져요. 근데 이때 일을 갈 때 생기는 힘은 거의 자기 자신 몸무게까지 쓸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 기간은 오랜 시간이 되겠죠? 밤새 깨물근이 헬스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각턱이 되겠죠? 그런데 본인이 이갈이나 이악물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단지 사각턱인 이유로 보톡스를 맞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습관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깨물근만 줄게 되니까 다른 근육을 이용해서 계속 일을 가시는 거예요. 보통은 관자근이라고 지금 이를 앙 물었을 때 나오는 이 근육을 사용하게 돼요. 그럼 이 근육은 깨물근보다 약하기 때문에 근육 피로가 느껴지고요. 그거는 두통의 형식으로죠. 내가 보톡스를 맞았는데 두통이 생긴다. 그러면 평소에 이를 갈거나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스트레스가 계속 있는 상황이라면 이갈이 이악물기는 계속 재발을 하거든요. 근육도 점점 재발을 하게 되면서 다시 원래대로 사각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각턱은 사각턱대로, 두통은 두통대로. 거기다 보톡스를 또 맞고 부작용도 내성도 생기기가 쉬워요. 이럴 때는 습관 조절을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턱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목, 어깨도 많이 풀어주세요. 자면서 근육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스플린트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이런 이갈이 이악물기 치료에 대해서는 또 동영상 준비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교정 중에 씹는 힘이 많이 약해지거든요. 치아가 움직이기 때문에 맞물림이 항상 바뀌게 되는 과정에서 씹는 힘이 약해지는데 이게 보톡스랑 동일한 효과예요. 그래서 교정 중에 갑자기 얼굴이 늙어 보인다, 처져 보인다, 꺼져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아까 보톡스랑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이고요. 나중에 교정 끝나고 맞물림이 안정화돼서 씹는 근육이 회복되면 보통은 원래대로 돌아오세요. 그래도 예뻐지려고 하는 교정인데 교정 중에 이러한 변화를 겪기 싫은 분들을 위해서 교정 중 꺼짐과 처짐을 예방하는 법에 대해서도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턱 보톡스를 맞으면 안 되는 분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턱 보톡스 아주 만족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근육에 힘이 돌아오면 보통은 돌아오세요.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지만 다만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이해 없이 무분별하게 보톡스를 맞으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마음고생하실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소피였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어깨 내리고 턱 밑 조이고 광대 스마일 안녕.